네, 미국 경제와 증시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토대로 투자 전략까지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재선의 투자백미 시작합니다. 오늘은 방금 막 발표된 엔비디아 실적 점검해보고요. 그리고 FOMC 의사록 내용도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현대차증권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방금 막 또 발표가 됐죠. 숫자 확인을 하셨을 텐데 매출과 EPS 일단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네. 숫자상으로는 확실히 눈에 딱 보여요. 매출액과 EPS가 더 좋았다는 거. 근데 현재 시간의 주가가 1%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엔비디아 실적은 잘 나왔기 때문에 향후 AI의 성장성이 어느 정도 이제 계속해서 부각이 될 거다. 저는 장기적으로 이제 AI 산업이 주도주가 될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AI 산업 성장성과 별개로 저희가 기업단과 별개로 이제 매크로 상황 경제 지표가 조금 약화되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마 세론더 뉴스가 나오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예. 지금 미국의 소매 판매가 이제 필수 소비는 유지가 되고는 있지만 실질 구매 여력 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재량 소비 모멘텀은 좀 둔화가 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저는 이를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달 미국 헤드라인 CPI도 이제 크게 떨어졌고요. 마찬가지로 유로존을 비롯해서 여러 국가들이 이제 헤드라인 CPI가 점차 떨어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AI 산업의 쇠를 받을 수 있는 특정 기업에 한해서 사실 주가는 그 엔비디아 실적에 연동되면서 사실 상승 탄력도가 좀 강화가 될 거는 같지만 그 외의 기업들은 사실은 이제 소비 중심의 여전히 IT 수요가 좀 보다 이제 민감해지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서비스 가격에 대해서 보다 조금 민감한 국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소비 중심 IT 수요 민감도가 여전히 높은 업종이 대다수이기 때문에요. AI 관련된 모멘텀은 좀 일부 업종에 국한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AI보다는 이제 전통적인 또 IT 수요를 가늠할 수 있는 중국 경기 방향성이 좀 가격 메리트를 부각시키는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엔비디아 실적에 현재 숫자만 나온 상황이라서 정확하게 엔비디아가 어떤 그 방향성과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는지도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컨퍼런스 콜까지 나오는 과정에서 주가의 움직임이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위원님께서는 매크로 변수가 또 조금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고 계시고요. IT 제품들의 수요와 관련해서 중국 경기의 방향성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중국 경기 또 엔비디아도 민감하니까요.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는 좀 현재 상황에서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매크로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됐거든요. 어떤 포인트가 좀 있었을까요? 네, 일단 앞서서 이제 11월 FOMC 회의에서 파월의 기자회견을 조금 저희가 생각을 해보자면요. 파월 의장이 견조한 성장이라든지 고용지표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하방 경직성, 고착화에 대해서 좀 경계감을 표명을 했고요. 소수 위원들도 이제 금리 인상을 이제 향후 경제 지표를 확인하면서 좀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 장기 금리 상승 등으로 지금 긴축 선호적 스탠스는 다소 조금 약화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연준 위원들도 지금 의사록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소수 위원을 빼고 이제 대다수 위원들은 긴축적인 입장에 어느 정도 조금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도 이제 11월 달 FOMC 회의 이후에 그 금융 상황의 긴축 효과로 인해서 연준의 추가 금리 필요성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대체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선물 시장 같은 경우를 보자면 저희가 11월 달 내내 이 같은 기대감을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2년물이라든지 10년물도 대체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최근 이제 하락폭이 조금 가파르게 전개가 됐고요. 지금 선물 시장에서 반영하는 금리 인하 기대감은 내년 5월 달에 대략적으로 한 60%고 3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도 한 30%로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선반영된 점을 감안했을 때는 저는 11월 FOMC 회의를 지나서도 추가적으로 금리 하락 압력은 조금 제한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FOMC 회의록을 통해서 뭐 리스크 요인들도 일부 위원들이 조금 꼽았는데 이외에 이제 신용시장의 긴축이라든지 상업용
신흥금융 부동산 시장의 약화를 리스크 요소로 꼽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예의주시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용시장, 뭐 아무래도 고금리 하이어 for 롱거가 현재 시점에서는 현실이기 때문에 고금리가 좀 지속된다는 과정에서 경기에 대한 걱정이나 혹은 뭐 좀 도산 우려 이런 부분도 분명히 불거질 수 있는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시장에서 유가를 조금 더 민감하게 보는 것 같은데요. 어느덧 70달러 초반까지 내려갔다가 뭐 물론 일단 77달러 정도까지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계속 하락 추세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유가 같은 경우도 보자면 고점 대비 대략적으로 한 15% 정도 하락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면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 주요 선진국들은 향후 원유 수요 반등을 이끌임이 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원유를 움직일 수 있는 국가는 결국에는 부양 여력이라든지 물가 지표 반등을 저희가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중국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말까지도 WTA 추세적인 상승은 이제 중국의 물가 지표 반등이 저는 관찰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가 상승이 제한적이라고 했을 때는 유가 하락은 저희는 오히려 좀 반대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성장률 반등이라든지 무역 수지 개선에 따른 원화 강세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1월 달 이후에 저희 이제 원화 같은 경우도 보자면 지금 1,200원대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원화의 움직임이 이런 부분을 조금 요소를 반영을 해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에 지금 국내의 GDP 전망치를 보면은 민간 소비 중심으로 조금 떨어졌는데 이 같은 실질 구매력 개선 반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그 추가적인 그 이익 성장률 내지는 그 GDP 성장률 하향 조정이 좀 멈춰지고 이 유가 하락에 따른 소비자들의 실질 구매력이 개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2024년 성장률에 있어서의 그 하향 조정에 대한 방어는 조금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무역 수지 같은 부분도요. 수출이 반등하고 있는 시점에서 원유 수입액이 이제 줄어드는 게 관찰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 수출 수입 물가 스프레드가 올라가는 거고 이게 또 외국인 수급 자체에서도 사실 부정적인 영향력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시 스타일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면요, 통상적으로 사실 저희가 수출주에 대한 기대감을 사실 외국인이 들어온다면 좀 기대를 해볼 부분인데 그렇죠. 저희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WTI 하락이 이게 중국에 대한 그 물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번에 유가 하락이라든지 원화 강세 조합은 좀 수출주보다는 내수주 중심으로 약간 트레이딩 관점에서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전과는 좀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유가가 떨어지더라도 내수주가 조금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그런 인사이트로 연결이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연말에 이제 혹시 산타랠리가 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본다면 어떨까요? 산타랠리는 저는 결국에 중국과 수출주가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기 그러네요. 때문에 네. 산타랠리 기대감은 좀 제한적이고 오히려 연초랠리를 좀 기대하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WTI 하락이 중국의 수요 회복 지연제를 반영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한국의 수출 기업들의 그 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을 좀 멈추게 하는 요소입니다. 실제로도 보자면 저희가 2024년 영업이익 추정치 중에서 수출주들의 영향력이 사실 10월달 기점으로 보면은 축소 중인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수출과 중국이 추세 상단을 돌파함에 있어서 중요한데 아직까지 이제 물가지표 중심의 데이터 반등 중국 쪽은 좀 미미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외국인들도 수출에 대한 온전한 베팅보다는 지금 내수주를 담는 지금 비중을 좀 골고루 이게 내수주를 골고루 담는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내수주 중에서 보자면요, 비용 절감을 조금 유도하고 영업이익률 개선을 조금 유도할 수 있는 업종이 상대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유망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항공이라든지 음식료라든지 유틸리티 영업이익률 추정치 개선폭이 2주 연속씩 코스피 대비 높고요. 또 그 외에도 이제 기관 중심 수급 개선 가능성이 높은 헬스케어라든지 소프트웨어 업종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이 업종들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률 개선이 지금 2주 연속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내수조 안에서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업종으로 항공, 음식료, 유틸리티,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등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산타랠리 뭐 조금은 기대감이 낮아질 수도 있겠네요. 지금까지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